제 영상 요즘 음수님 거 네. 보면서 일단 어쨌든 많이 넣기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게 막 퀄리티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최대한 낼 수 있는 건 일단은 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트랜시스 안타깝게 탈락! 아 이거 젖잘싸였습니다. 젖잘싸.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도 3일전에 면접했던 거 생각하면은 진짜 심각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더 기대를 했나봐요. 혼자서 진짜 좀 생각보다 한 것보다 훨씬 제가 지금까지 한 모의 면접 중에 제일 잘 봤다고 제가 그래, 느껴서. 그 짧은 시간 동안도 바뀔 수 있잖아. 근데 그거 자체는 어쨌든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이제 최근에 그 저거 효성화학은 또 국내 영업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했던 게 기획 쪽 일을 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포스코도 그렇고 GS도 그렇고 제가 지금 이제 쓸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이 산업이 왜 중요하고 이 산업에서 하는 역할이 뭘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좀 그때 안 거를 뭔가 이게 전부다라고 괜히 확정 지으면서 좀 면접 때 너무 자신감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냥 그걸 복귀해보니까. 복귀해봤어요. 복귀해본 것도 보면 좋은데. 아니, 복귀를 제가 답변을 적은 건 아니고 그 받았던 질문들을 제가 정리해놨었거든요. 근데 음수님이 말씀하신 게 다 나왔고 뭐 다 나왔으면은 조금만 잘했으면 되는데, 근데 원데이라서 또 특히나 경쟁률 자체가 좀 많이 빡셌을 거예요. 그만큼 더. 그래서 아쉽긴 한 부분이 있겠지만, 포스코는 왜 설비 자재구매 썼어요? 사실 저것도 포스코도 많이 분석하지 못하고 그냥 이게 쭉 보다가 제가 예전에 그래도 구매 쪽 잠깐 그 공부를 조금 했던 게 있으니까 그리고 설비 자재 구매니까 제가 설비 기획도 했고 이러니까 그냥 좀 더 이 직무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쓰기 편하겠지 하면서 그냥 손이 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현재 고민은 뭐죠? 고민은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사실 기획이라는 게 엄청난 전문성은 필요 없거든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는 하지만 영업 기획 그리고 제가 결국엔 생산 기술 이렇게 세 개 쓴 건데 각각의 뭔가 그 이해도가 다 하나같이 막 높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상반기에 이번만 해도 엄청 많이 이번 주에 쏟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거에 뭔가 집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참 이걸 SDI도 그때 쓰면서도 준비를 그래도 나름 했다고 했지만,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도 뭔가 나름 직무에 대해서 좀 조사하면서 좀 이렇게 마인드맵도 그려보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 여쭤보고 싶은 건 그래서 직무가 너무 자꾸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어디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지. 왜냐면 하나만 집중해서 정확하게 알게도 바쁜 상태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는데 자꾸 막 문어발식으로 널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러면은 이건 상관계도 뭔가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거 보면 영업도 쓰고 있고 설비 기획 쪽, 네. 이건 내가 또 직무 관련성에서 쓰는 거고, 네. 그리고 공정 생산 관리 쪽도 좀 일부 건드리고 있고, 네. 뭐 구매도 건드리죠. 네. 우선순위로 치자면 지금 티언님이 집중하고 싶은 건 뭐예요? 저는 솔직히 우선순위로 쓰고 싶은 건 영업이에요. 왜냐면 조금씩 생각해봤는데 물론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나중에 직장에서 정말 일을 하면서 그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는 그 영업 쪽에서 일을 하는 게 제가 나중에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예요? 뭐 일단은 영업이라는 게 저희가 공부했듯이 그 수주부터 그리고 시장 동향까지 다 살피면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근데 이게 우선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면접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깊이가 자꾸 떨어져요. 떨어지는 느낌. 무슨 뜻이냐면, 난 이런 느낌으로 뭐 전문성이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사실 공정이나 설비 쪽에서도 사실 전문성을 키울 수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공정 전체에 대한 이해 바탕으로 거기서 수율 개선하는 것 중에서 회사에 충분히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영업에서 티언님이 생각했을 때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성을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전문성에 대한 부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전문성을 쌓는 게 훨씬 더 나는 좀 가치 있고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까지 가야 되는 거지. 자꾸 막연하게 난 영업하고 싶다에 너무 빠져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태연님 입장에서도 그걸 구체적으로 이해할수록 그걸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자꾸 태연님 못 설명하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려면은 사실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겠어, 결국에는? 직무 공부하는. 그치, 직무 공부를 자기 쪼개야 되는 거 자꾸. 시장의 수요 발굴, 고객사 탐색,
여기서 접근, 그리고 뭐 고객사에 대한 뭐 솔루션 제공, 그리고 뭐 계약 체결, 그리고 납품, 사후 관리, AS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시장에 대한 이해는 왜 중요할까? 금리 수준이 바뀌면 실제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배터리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뭔지, 뭐 유럽에서 CRMA라든지 원자재법이나 아니면 자국의 어떤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펼치고 있는 어떤 정책적 동향들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영향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영업 관점을 가지고 업종을 바라보고 분석을 해보고 그거에 따른 생각들을 이렇게 연결해야 되거든요. 계속. 그러려면은 이 관점을 가지려면 뭐부터 필요하겠어? 사실은 배터리에 대한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직무에 대한 이해가 먼저겠죠. 그러니까 꼭 배터리 해외 영업, 뭐 포크레인 해외 영업, 엘리베이터 해외 영업 자꾸 달라지는 거 그냥 산업 특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계속 가장 중요한 게 중심을 잡는 데서 중요한 건 직무라는 거지. 직무. 해외 영업이라는 게 B2B 영업이라는 게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구나, 어떻게 신경 쓰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개념적이고 개괄적인 이해가 계속 있다면 그것들이 산업이 바뀔 때마다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거죠.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제 더 그런 도전적인 과제들이 자꾸 생기는 건데, 그것까지 이제 공부하고 가면은 이제 면접인 거죠. 지금 시장 상황을 본다면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중국의 저가 배터리에 대한 채택률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배터리에서는 이런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 그럼 넌 어떤 시장 공략해보고 싶어? 지금 LFP 배터리가 워낙에 저가 공세에 들어오고 있고 우리도 자체적인 개발을 하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이것들을 개발하고 생산해서 판매하기까지는 아직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NCM 3원계 배터리를 중심으로 조금 더 가격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면서 동시에 고성능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어떤 브랜드나 차종을 중심으로 영업을 최대한 수행을 하면서 방어 전략을 펼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뭐라든지. 단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흐름으로 이제 가는 거죠. 완전 반대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산업부터 일단 계속 가보고, 산업을 조졌구나. 이 산업에서 직무가 어떻게 할까? 이러고 이제 필요 그러면 없는 그거를 이제 나는 어떻게 나의 장점에 어떻게 거기서 역할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갔어요. 좀 그러니까 산으로 갔네.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투 트랙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빠릿빠릿하게 내가 설비 기획이라고 한다면 설비 기획이라는 게 뭔지 빨리 정리하고, 영업이라고 한다면 영업이 뭔지 빨리 정리해서 그 관점을 쌓으면은 사실 자소서 쓰는 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디테일하게 더 공부할 건 없죠. 왜냐면 면접까지 간다고 생각해보면 더 많이 공부는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리고 지금 배터리 시장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공략해야 됩니까? 위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까지 답변하려면 딥다운 해가지고 산업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서류 단계에서 직무의 중심을 빨리 잡는 게 중요하고, 지원 동기 쓸 때 빨리빨리 쓰라 이거야. 사실 지난번에 도경님이랑도 그거 한 건데 빨리빨리 쓰라 이거야. 엘리베이터 왜 중요한지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승강기를 통해서 건물을 같이 올릴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건물 쌓아 올릴 수 있는 것도 이제 엘리베이터의 등장 때문에 우리가 수십 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훨씬 더 편의성 있게 오피스를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에 맞춰서 건물의 가치도 올리고 현대 엘리베이터만 할 수 있는 일이다 한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 갖고 있는 강점 좀 찾아봐가지고 이 회사는 이런 강점이 있는 곳이네, 이런 부분이 강점이라서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좀 주관을 담아서 해석해보고 그거 딱 덧붙여서 쓰면 지원 동기잖아요. 내가 어떤 부분을 왜 이해해야 되는지를 빨리빨리 내가 머릿속에 넣어놔야 그거를 내가 준비하면서 딱 그만큼까지, 우선 여기서는 여기까지면 돼. 당연히 공부를 하는 건 어렵긴 하지만 뭘 해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내가 머릿속에 넣고 이거 해야 되네, 빨리 이거 하자, 제출하고 넣고, 그 다음에는 우선은 제출했으니까 그냥 손 털어.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 또 산업 직무 또 중심 잡고 더 공부해보고. 자, 순서는 이제 좀 머릿속에 잡혔죠? 뭐 해야 되는 건지. 직무부터. 지금 흔들리는 이유는 직무니까. 그거를 이제 영업이랑 기획부터 일단 잡아야 되는 거. 업무 프로세스 정리하셨습니까? 그거 빨리 해야지. 영업도 해야 되는 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계속 태현님이 지금 보니까 내가 했던 업무에 너무 갇혀있는 거야 지금. 그런 거 같아. 아니요, 그거부터 해가지고 검사 받으세요. 직무 자체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부터 적어. 그 개괄적인 이해가 없으면 펼쳐나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쨌든 제가 SDI 최근에 제일 쓴 게 잘 쓰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지만 좀 면접 이후에 처음 이제 써본 자소서인데 좀 그 전까지는 뭔가 역량, 나는 이 경험 이런 거 위주로 좀 썼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거에서 최대한 좀 벗어나서 써보자고 해서
이렇게 생각이 변한 게 있다, 성장 과정에서도. 그리고 단순히 이제 지식과 그런 것보다 성실함이나 아니면 열정적인 태도가 오히려 더 글로벌한 시대에서 더 어필이 되는 부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그거를 최대한 써보자고 좀 자꾸 제가 뭘 생략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게 들어간 건지 스스로 판단이 잘 안 돼가지고. 여기 좀 말이 좀 애매하네. 좋은데 전개는 좋아요. 근데 보면 항상 문장을 쓸 때 이게 길게 쓸 내용이었을까? 다시 점검해보면 좋아요. 근데 왜 갑자기 반성했어요? 빠졌으면 본인이 2인분 해가지고 잘했으면 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빠지니까 사실 업무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냥 이럴 거면 그냥 팀원들 더 잘 다독여서 같이 그 팀워크를 잘 유지했어야 되는 건데 업무가 괜히 과다하게 몰리니까 이런 부분이 안 좋구나. 그냥 나만 잘한다고 볼 게 아니라 팀원들 다 같이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게 팀워크에서 중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이. 자, 이거 있는 그대로 써야죠. 있는 그대로 쓰면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중도하체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붙잡지 않고 팀원이 빠지면서 오히려 업무 부담 커졌고 업무 부담이 커짐. 그러면서 이제 허덕허덕 되는 게 좀 써도 되겠죠, 허덕허덕. 아, 그제서야 다독여서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부분을 너무 쉽게 간과했구나. 나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팀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진솔하게 돌아봤어야 되는데 갑자기 중도하체 선택했는데 갑자기 반성해버리죠. 그러니까 설득력이 좀 떨어졌었지. 이 부분은 이렇게만 쓰면 훨씬 더 설득력 있죠. 네. 그리고 뒷부분 요거 이렇게 브릿지 넣는 거 사실 좀 애매해요. 근데 왜냐면 무슨 의미냐, 바로 가면 돼요. 서기 역할을 했다라는 거, 이거 뭐 브릿지로 이렇게 굳이 넣을 필요 없이. 보세요. 졸업설계 같이 교내팀 프로젝트 서기 자진해 팀 회록 작성했습니다. 왜 갑자기 작성했어요? 그게 작성한 게 그때 처음에 원래 각자 회의록을 이렇게 작성을 하다가 자기 혼자 작성한 걸로 회의를 이해하다 보니까 회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도 이제 상이해지고 또 누구는 이 내용이 이미 나왔냐고 말하고 하면서 이제 의견들이 반복 누락되는 게 좀 있어서 이게 점차 커지면은 또 회의 효율도 안 좋아지고 더 시간도 길어지고 지치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그냥 제가 그러면 서기 나서서 그 회의로 공유하는 걸로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기를 이제 이렇게 써야죠. 그래서 서기를 자진해서 회의록 작성하기 시작,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명확하게 그냥 쓰면 되잖아요. 왜 이거 그대로 안 쓰고. 이건 앞에 도입부에 나왔어야 되는 내용이겠잖아, 그쵸? 회의록 작성했을 때 어떤 부분의 회의록을 작성했는지 그 내용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왔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공무원 가정수를 중요했는데 수시로 의견 제시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했는지. 예를 들면 그냥 내가 그래서 서기를 자체했더니 해결된 거야? 아니면 서기하면서 어떻게 조금 더 애들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회의가 끝나면 뭐 내용을 정리해서 줬다라든지 뭐 아니면 좀 튀어나가는 게 있으면 야 그거 아니야, 들어와 했다든지, 이제 그런 걸 토대로 어떤 뭐 좋은 주제도 나왔고 그걸 어떻게 정리해서 이해시켜서 이후 회의 속도를 높였는지 이런 디테일들이 좀 더 나와줘야 돼. 그 뒷부분에 그런 것도 좀 덜 나와죠. 얘는 너무 구체적으로 안 쓰긴 했는데 저는 이거는 근데 이런 얘기는 되게 재밌는 소재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런 것도 성장과정 다르게 쓸 때 서두에 써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서양에 서구권에 있는 뭐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본인들의 일만 하고 뭐 주어진 시간만 일을 하는데 되게 익숙하겠지만 제가 이제 S사 현장 인턴에 가서 느꼈던 건 한국 사람들의 그런 이 일에 대한 어떤 열정과 노력들을 보면서 그분들도 같이 거기에 되게 감화되어서 업무 시간 외에도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토론도 하고 한국식의 어떤 문화를 존중하면서 같이 멋지게 땀 흘리는 모습 보다 보니까 정말 성실이라는 걸 정말 국가를 통용할 수 있는 어떤 비언어적인 소통의 어떤 수단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 느끼게 됐다. 되게 좋은 소재예요, 이거 자체는. 근데 이게 전체 흐름상 봤을 때 이게 너무 생뚱맞게 보일 수는 있는데 그냥 이제 쓰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나는 느꼈다라는 거 하나 그냥 어필하는 의미로 봤을 때는, 내용 자체로 봤을 때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전개도 여기는 좀 진솔하게 그래도 좀 풀려고 했던 것도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이때 너무 뭔가 기술 품질에 대한 그 작성을 하는 건데 좀 기술 품질에 대한 직무에 대한 이해가 있나 이런 걸 알기에는 굳이 그것까지는 뭐 보여주진 않아도 뭐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억지로. 왜냐면 성장 과정이라는 건 태연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인성과 태도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전 주제적으로는 되게 좋은 주제라고 생각하고, 팀으로서 원팀으로서 내가 같이 함께 가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구나라는 태연님의 좋은 생각이 드러나는 부분이니까, 다만 그 맛이 좀 덜 살아가지고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것 뿐이고, 근데 이것도 좋은 소재라서 이거 디테일만 살면은 이거 좋은 소재예요.
협업 경험으로도 그대로 쓸 수 있을 거고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태현님이 나중에 다른 곳들을 쓰더라도 빨리 쓸 수 있는 거지. 일단 이거 끝나면은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저렇게 많이 내용이 빠져있을지 몰랐어요. 인생기술서로 저거 써봤나? 인생기술서? 저거요? 응. 서기를 했던, 네, 인생에서 썼는데, 이 디테일들이 좀 덜 나왔나? 네, 좀, 더 뽑아야 돼. 한 번에 뽑아야 한 번에 빨리 바꿔서 이후에 이거 그대로 따다가 다른 곳에다가 협업 경험 계속 쓸 텐데 이걸 빨리 개선해야 보풋하는 자소서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리고 이때 그 3번은 제가 그때 뭐 해외법인 얘기를 썼었는데, 그게 거기서 좀, 어쨌든 인터넷하면 좀 인상 깊었어가지고 그걸 썼었는데, 뭔가 너무 전문성도 없이 알고, 그러니까 수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뒷받침할 근거도 뭔가 계속 없는데 자꾸 그냥 맞아요. 탁상 공론만 해가지고 그냥 그거 말고 초연결 그냥 하나로 그냥 좀 썼거든요. 아예 다르게 차라리 그거보다는 이거보다는 나은 것 같아가지고 이 밑에 밑에 있을 거예요. 최연결 단어가 많이 반복되긴 했는데 아 맞아요. 좀 그걸 너무 좀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싶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안다. 초연결이 너무 재밌더라. 아니 그래도 좋아요. 저희 넓은 관점 제시하는 거 좋아하는데 맨날 얘기하잖아요. 전기차 얘기 좀 그만하라고. 아 맞아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네. 앞으로 우리가 BOT 시대가 오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인해서 전력 소비량이 이제 증가하게 될 텐데 그로 인해서 ESS의 중요성 굉장히 좀 부각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또 ESS에 어떻게 보급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다양한 환경에 적용 가능한 이런 ESS의 보급까지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잘하고 있지는 않았죠. 맞아요. 잘하고 있잖아. 잘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그냥 자꾸 이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공고나 그런 거에 너무 쫓겨다니면 안 된다. 약간. 조만간 이런 것도 한번 좀 같이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그 면접 때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금수저냐, 음수저냐 뭐 생각했을 때 본인은 어떤 수저냐고 생각하냐. 오늘 무슨 수저입니까? 저 그걸 듣고서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잘 못 지내고 있죠? 분위기가 숙연하네요. 요새 다들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요새 이제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도경님도 서로 전탈해가지고 도경님 서로 전탈이 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피아님도 지금 결과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어때 서류 발표 출발 안 돼 있나요? GS는 인적성 안 됐어. 그 건설. 아 건설 인적성 들어갔어요? 또 어디 뭐 서류 발표한 데 있어요? 서류 아니요 없어. 최근에 보니까 이제 좀 슬슬 또 이제 중견 이제 중소로 이제 슬슬 확대가 또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즌이. 근데 지금 다른 지원자분들도 스펙이 좋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서류 합격이 안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놀라요. 서류만 학점도 괜찮고 인턴도 이제 탑 그룹사 중에 한 군데에서 했는데도 서류 다 떨어지더라고요. 어디든 지금 우선 공백기를 만들지 않는 게 만약에 하반기로 넘어가더라도 지금 해야 되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꼭 그런 사선을 위해서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선은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다는 좀 자신감도 없고 밟고 올라가려면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계속해서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더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경험들을 해본다는 마인드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있는 것도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인드로 좀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여러분이 질문한 것들 제가 다 어제 새벽까지 좀 보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있다면 문제점이 매우 많다. 지금 매우 많아요. 여러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매번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제가 매번 똑같은 얘기인데 안 고쳐지는데 고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발전된다는 생각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나 열심히 했는데 안 돼서 떨어지는 억울함 말고, 저는 옴스님이 시킨 걸 지금 나름대로 계속 쌓고 실력 개선을 해왔는데도 안 돼서 억울함. 태연님한테 영어 공부하라고 했죠. 근데 그게 고작 지금 2주 3주 동안 한 게 그거예요. 저한테 보내는 거. 맞아요. 그게 아니 어려우면 어렵다고 빨리빨리 얘기하고 빨리빨리 피드백 받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핑계 될 만한 건지 잘 모르겠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 저 B2B 관련 책이 없다? 이제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 직무에 대해서 뭘 더 할지 모르겠대 자꾸 저한테. 근데 검색이라도 해봤는지 모르겠어. 저는 지금 제가 바로 어제 들어가서 신청을 새벽에 들어가서 신청했는데 어제 새벽에 들어가서 했어. 안 했네? 뻥입니다. 뭐야 거짓부렁이 여기 있습니다. B2B 마케팅 제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B2B 마케팅도 보고 B2B 마케팅 센싱에서 성과 측정까지 이런 거 찾아봤습니까? 책 하나 보긴 했어요. 책 하나 보긴 했다. 영어에 관해서 보긴 했는데 근데 그게 막 옛날 책이라 콜투콜 이런 내용도 막 그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또 완전 다르니까 이런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직무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그 직무를 한 문장이라던가 아니면 하나의 뭔가 흐름으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많이 찾아보다가 옴스님 그 후기들 중에 기획 직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기업에서 실제로 일을 하시면서 그 기획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게 있는데 업무 내용이 있고 업무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직무의 역할과 업무의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로 지금 또 접근했다가, 자, 근데 애초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근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하라고 하시잖아요. 아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뭐야? 직무 프로세스 정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직무 프로세스, 그게 대분류 하나. 영업기획 탐색, 시장 분석, 경쟁사 분석, 소비자 분석,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접근해서 제안서 전달하면 협상하고, 협상한 다음에 우리가 제품 납품할 때 있어서 물류부터 뭐 SCM, 그리고 나서 어떤 AS, 이 단계 아냐고요? 이거 물어봤잖아. 계속 직무 프로세스 얘기했는데 왜 자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왜 얘기해? 시장의 어떤 거시적인 흐름 보면서 어느 시장에 어느 성장률이 있는지, 수요가 어떤지 파악하는 거 나오죠. 그리고 또 어떻게 뭐 박람회도 다닌다, 뭐 세미나도 나간다, 다른 회사들이랑 네트워크는 또 정보 습득한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들도 모른다고? 이걸 계속, 그러니까 지금 무슨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여러분, 한 문장 정리 없다니까요? 한 문장 정리 아니라 우리 일 잘하는 사람 뽑는 거라니까요? 아니, 영업에 대해서 한 문장을 정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시장기회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그 나라의 법률, 경제, 정치, 그리고 경쟁 현황, 인프라 수준, 소득 수준 하나라도 더 디테일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시장의 기회를 제대로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진출할 때 있어서 우리가 직접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인지, 협력을 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유통을 시킬 것인지, 어떤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우리가 협상을 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협상을 했냐? 가격 협상, 계약 협상, 기술 수준 협상, 다양한 부분에서 협상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이해도를 우선 갖추자고. 우선 직무에 대해서 한 문장 정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업무에 대한 A to Z를 그냥 움직일 수 있냐고요, 지금. 그거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꾸 하는 얘기 다르다 그러고. 각 단계별로 어떤 게 왜 중요하고 무슨 업무를 수행하는지 알고 있냐니까요, 지금. 나오냐니까. 안 나오는데 계속 왜 한 문장 정리하고 있냐니까. 왜 한 문장 정리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 문장 정의라는 건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싸움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UFC를 정의하면 얼마나 웃겨. 웃기잖아요. 내 UFC도 모르는데 UFC가 인생이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영업은 인생이야. 이런 거 멋있습니까? 이거 한 문장으로 정리해야 됩니까? 영업 공부한 게 이게 3주 동안 한 거라고 친다면 제가 너무 실망스럽죠. 이게 3주면. 제가 봤을 때 많이 안 찾아본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여러 가지 찾으면 다른 내용이 나오죠. 뭐 믿어야 돼? 어떻게 할 거야? 믿을 수가 없네. 태연님 말대로는 어떻게 할 거야? 합리적 판단이 안 되나? 저는 우선은 여러 개를 찾으면 찾을수록 공통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기는 매출 관리, 수주 관리도 있을 거고 밑에는 또 뭐가 있어? 영업계획 탐색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입찰도 붙이고 그 다음에 세무협의 진행하는 것도 여기랑 같이 엮으면 또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겹치고 정리하는 내가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꼭 답이 있어야 되나? 여러분 들어가서 일 잘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눈속임해서 붙고 싶은 거예요? 사실 눈속임 못 붙어요, 이제는. 눈속이면 안 돼요. 연수과님들 질문이 너무 깊이가 있고 너무 날카로우니까 묻는 거라니까 영업계 어떻게 탐색할 거냐, 그거 어떻게 답변할 거야? 모르면 못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자꾸 어떻게 답변을 찾잖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안 돼서 모르겠다. 얘기할 건지. 우리 했던 대로 수주 이후에 기술 영업이라든지 수주 관리랑 뭐 이슈들을 어떻게 좀 더 빠르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리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수 있구나. 깊이 있게 계속 들어가는 연습을 해야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상호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고 그런 것들을 자소서에 쓸 수 있게 되는 건데 내가 진정 해야 되는 실력 키우기가 안 되는 거야. 건설 산업에 쓴다. GS 건설을 썼다. 뭘 해야 되겠어요? 건설은 왜 필요하지? 왜냐면 그게 중요하게 납득이 되면 하는 거예요. 건설이 나는 너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파트처럼 미디어 건축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좁은 땅덩어리에서 우리가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막 20층, 30층씩 우리가 수직으로 쌓아 올려가지고 그래서 오밀조밀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성냥갑 아파트는 이제는 성냥갑 아파트에서 한 번 더 발전해가지고 거기다가 조경도 하고 놀이터도 깔고 독서실도 깔고 헬스장도 깔아가지고 편의성만큼 극대화시켜가지고 훨씬 더 좋은 주거 공간을 좁은 땅덩어리에서 해내는 게 아파트 아니에요. 그럼 지금 주택 경기가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라는 거 위에 더 좋은 삶의 터전을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나 이제 건설에서 납득해서 그럼 뭐 해야 돼? 내가 영업이면 어떻게 난 건설을 누구한테 수주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건설 계획을 봐야 될 거야. 어디서 발주가 나올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건설 시공이면 어떻게 하면 건물을 더 싸게 만들 수 있을까? 빨리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될 거야. 그 고민은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직무에 대해서 공부해 찾아보자. 그래서 시공에 HZ가 있을 거고 영업에 HZ가 있을 거 아니야. 영업에 HZ가 뭐야? 첫 번째 영업기획 탐색이잖아. 영업기획 탐색할 때 어떻게 시장 흐름을 본다, 경쟁사 동향 본다, 뭐 본다? 시장 흐름은 뭐예요? 주택 경기 봐야겠죠?
주택시장에서 못 팔려? 신규 주택 안 팔리고 뭐해? 그러면 이제 계속 도시재생 사업 한다든지 기존에 리모델링 하니까 그럼 우리는 리모델링 사업 해야 되겠네요? 하면 되는 거.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따라다니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원 동기 어떻게 써요? 지원 동기 어떻게 쉽게 빨리빨리 쓸 수 있어요? 좋은 얘기죠. 당연히 빨리빨리 쓰는 것도 중요하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를 어떻게 온전히 이해하는지에 대한 연습이 되면은 다음번에 대충 해도 다시 제대로 하면 되잖아요. 난 얘는 대충 쓸 거야. 왜냐면 난 이건 별로 나의 우선순위가 페이버가 아니거든. 대충 쓸래 하면 돼. 근데 여러분이 이미 이 근육이 없는데 제대로 쓰고 싶을 때 제대로 써지겠네. 또 사업보고서 보면서 뭐 하는 거야? 건설이 왜 하는지를 아는 게 아니라 건설의 GS 건설은 플랜트부터 뭐 건설 다양한 사업을 영위한다.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지. 아쉽죠. 그런 부분이. 그럼 목적성에 대한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이제 산업 직무에 대한 학습 자체가 안 하는 거지. 사실 저는 지금 태연님과 도경님이 갖고 있는 안 좋았던 그게 그 면접 준비였던 것 같아요. 독이 됐어요. 하필 시작 시점에. 면접, 그러니까 이제 2월 말 3초에, 거긴 도경님이 2월 중순, 중말, 그리고 태연님은 3초에 갑자기 이제 현대트랜시스랑 각각 면접을 준비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맞춰서 면접 어쨌든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효율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만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뭐라 그래 저한테? 영업 직무를 아직도 한 단어로 정의 못하겠어요. 자꾸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면접 가서 정리하려고. 그게 독이 됐습니다. 삼성 진짜 섭섭합니다. 진짜 섭섭하네. 이거 진짜 섭섭하네. 저 근데 와, 저 충격적이긴 그냥 하다. 섭섭해요. 와 근데 이거 좀 충격적이긴 하다. 저도 진짜 충격적이네. 근데 이번에 그래도 작년에 붙었던 애들 다 붙었는데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부족한 게 없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 뭐 부족하니까 안 됐겠죠라고 싶긴 한데 뭐 제가 아예 연관성이 없는 질문을 쓴 것도 아니고 서류조차도 안 될 거였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으니까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그거는 그냥 서운해서 써봤어요. 진짜 서운합니다. 삼성 서운해. 네. 아니 작년에 그 붙었던 애도 거의 다 붙여주놓고서 아쉽습니다. 자, 두 번째. 직무 공부에 대해 중불량 안 알려줍니다. 안 알려줌. 안 알려줄 거예요. 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면접이 같이 겹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면접 준비가 먼저가 아니고 저 두 가지만 얘기해요. 면접 준비. 첫 번째. 오늘 한 기본 안 되면 계속 실력 제자리. 왜냐면 말은 그럴싸하게 할 거예요. 왜냐면 처음 말할 때는 진짜 당황하더라고, 태연이. 근데 두 번째 우리 그때 트랜시스 할 때는 많이 고쳤어 진짜 깔끔하게 되게 깔끔해 보였고 사실 저도 살짝 기대는 했었어.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은 붙었으면 진짜 좀 약간 운이 좋았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실을 키워야 돼. 직무에 대한 깊이 그리고 뭐 트랜시스 뭐 제품 분석 산업 분석 사실 더 하고 왔어야 돼. 근데 이 분석의 목적을 알았어야 되는 거지. 영업 관점에서 분석했었어야 되는 거지. 수익성 개선하려면 어떤 부분이 핵심일까? 예를 들면 이 시트가 이제 갈수록 뭐 전기전자 제품들도 들어오고 센서도 들어오고 가격도 높아지는데 어떤 측면에서 가격이 비싸질까?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자꾸 생각해 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못 갔죠. 네. 그래서 이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연습할 때 지적했던 부분들만 개선해도 사실 상당 부분 면접 준비 될 거다. 개선해도 상당히 준비 많이 줍니다. 나머지 뭐만 하면 돼? 산업에 대한 지원 동기만 준비하면 되겠죠. 산업에 대한 이해 분석이랑 그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너무 똑같잖아요. 협업, 리더십, 뭐 아니면 공동 목표 달성, 뭐 소통. 근데 이게 계속 이게 안 되면 계속 새로운 걸 해야 되는 느낌이 드는 거야. 막막하고 맞잖아요. 그게 아니거든. 효율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그러니까 저랑 준비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적어도 재료를 계속 깊이 있게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고 산업 동향도 살펴보고 나에 대한 어떤 경험도 인생기술서도 사실 그걸 아예 다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됐겠지. 그것도 들어가서 해보고 그게 된 상태에서 저랑 얘기할 때 얘기를 하나씩 꺼내보면서 그거 답변 좋은데요? 그거 좀 줄입시다. 이걸로 합시다. 저걸로 합시다.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재료가 없잖아요. 재료가 없으니까 계속 우리 뜬구름 잡는 소리밖에 못하겠지. 그래서 나세일즈 의미 없는 경험 없다. 사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세일즈가 먼저냐 아니면은 뭐가 먼저냐? 나세일즈는 먼저가 아니다. 인생기술서가 먼저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할게요. 깨달음은요 깨달음 뽑아내는 거 어렵죠? 뽑아내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순간에 있다. 순간. 예를 들면은 태연님이 그 헝가리 갔었을 때
사람들이 쓸데없이 안 들어와도 되는 사람들이 미팅에 들어오니까 어땠어요? 답답하죠. 답답하죠. 굳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너무 비효율적이지. 회의 시간 막 길어지고 막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기 일도 아닌데 막 감나라 배나라 해가지고 길어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꼭 필요한 사람들끼리만 있는 게 그렇죠. 효율적이고. 그게 깨달음이라고요. 순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쭉쭉 써야죠. 근데 왜 자꾸 이거 뭐 도출하고 있어요. 다 쓰지도 않고. 인생에서 보면은 다 도출도 안 됐는데 갑자기 막 뭐 깨달음 써요. 여기 자꾸 인생기술서를.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한 2페이지 보다가 말았어요. 어제 새벽에. 어디까지 봤냐면 뒤에는 조금 저 디테일이 나오긴 했는데 여기 딱 보면 알았죠. 한 번째. 직무상 장점. 장점 왜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 일정 조절에서? 이거 장점만 따로 정리하는 거예요? 저거 그 면접 때 썼던 걸 그때 그냥 정리만 해놨던 건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좀 밑에 그 통역했던 그거랑 통역? 여기서부터 이제 도전 경험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이제 뒷부분에 디테일이 나오면 좋겠네. 이거 뭐야? 이거 업무에서 중요한 인사이트 아니에요? 저 여기 이게 소통 인사이트로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거 쓰면서 그냥 소통을 잘하려면 그냥 얘기를 잘 주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하려는 주제와 목적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유가 되어 있어야 그래. 한 소리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거 자료서 써본 적 있어요? 그거를 소통 주제로 해서 공통 문항에서 하나 쓰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상황 썼어? 내가 그래서 이거 소통이 안 돼가지고 통역하는데 현지에서 오래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현황, 어떤 설비, 어떤 용어들 다 싹 다 뒤집듯이 뒤져가지고 2주 만에 3주 만에 암기했더니 통역 어떻게 잘해낼 수 있었어?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그렇게까지 안 썼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디테일하게 썼다고 했는데 뭐 어느 공동에서 배웠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스몰 토크 미리 하려고 하고 그리고 회의 자료 미리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서 하려고 하고 구할 수 있는 자료들 그래도 잘 썼네. 이게 인생에서 내가 VL 보고 착각했구나. 앞부분 보고 난 그게 왜 그렇게 써놨나 했더니 그게 아주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썼다면 어떤 것까지 썼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감이 오는 게 있습니까? 당시 법인 현황 어떤 것들, 설비라고 한다면 어떤 설비, 어떤 내용들 하나하나 더 디테일하게 암기하고 들여다 봤는지 그런 것들까지서 지금 이제 되게 강력한 무게를 들고 있거든? 근데 이제 전혀 못 쓰고 있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이게 잘 썼네. 좀 더 다시 볼게 그러면. 근데 전혀 못 써먹고 있었네. 써먹어야죠. 어떻게든 최선해야죠. 깨달음 뽑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뭐 맥주 한잔 할까요? 네. 그렇죠.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옴스잡스에서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별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공개되지 않은 릴스부터 섬세하게 정리된 게시글들까지 꼭 놓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